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닉 상태네요. 그죠? 패닉 상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패닉 상태로 주식시장이 끝이 났습니다. 당연히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염려가 머리를 지끈지끈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죠. 네,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미국 시장이 저렇게까지 패닉 상태로 가는 이유가 뭘까? 명확하지 않죠. 이미 이제 긴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현물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매도가 막 물량이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물량의 주체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뭔가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나 또는 공매도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방어적 전략으로 물량이 쏟아지면서 호가가 얇은 거죠. 수급이 얇은 상황에서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 이걸 받아내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양태. 이게 이제 가격이 빠지고 빠지면 또 반대 매매가 나오는 상태. 이것들이 지금 악순환이 되면서 나오는 최악의 케이스인 수급의 어떤 그 패닉 상태. 이것들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미국의 헤지펀드 시장 규모가 크고 그들의 투자 전략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고 공격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피셜이지만 지금의 이 패닉 장세의 뒷배경에는 미국의 헤지펀드들의 공격적인 공매도와 손익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매도 미리 좀 매도해서 이익을 좀 지키기 위한 그러한 상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상태 이런 것들이 뒷배경에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헤지펀드를 한 5년 운영을 해봤었는데 항상 그렇죠. 유동성의 문제 그리고 장이 먼저 폭락할 위험이 있을 때 먼저 움직여서 현금을 마련하고 반대로 역으로 공매도로 공격해서 이익을 얻는 전략 이게 헤지펀드의 기본 전략이고 기본 스킴인데 이러한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머리 아프고 패닉 상태의 하루를 시작하는데 한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글로벌 주가 추이도 주가 추이를 먼저 봅시다. 다우는 시작하자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우하향 45도 각도로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나스닥이 3.95 거의 4% 가까이 하락하는 그러한 패닉 충격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이제 2% 어제도 많이 그제 빠지고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2% 이상 빠지는 케이스가 나스닥 다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죠. 나스닥은 자주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심리적으로 미국은 가장 보수적인 종목부터 시작해서 가장 공격적인 성장주 모든 걸 다 합쳐서 전부 다 패닉 상태로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음, 어제 끝난 유럽은 영국은 올랐는데 프랑스와 독일은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다양한 키포인트 한번 알아봅시다. 미 상원이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안을 이제야 통과시켰네요. 네, 4월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가 14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확장세를 유지한 나름대로 좋은 그러한 지표였습니다. IMF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시아에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 인플레이션 플러스 경기 침체가 합쳐진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 두 가지 침체가 아시아에 나타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국, 중국, 미국 G2가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나머지 국가는 보나 마나죠.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장에 떠오르는 어떤 화두 언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에 대해서 가스 공급을 중단했네요. 이거 폭격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아픈 그러한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미국 시장을 박살을 냈던 것은 여러 원인이 있는 절대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회사의 실적 발표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슬라의 주가 폭락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알파벳부터 봅시다. 알파벳 1분기 매출과 EPS가 예상을 하했죠. 네, 시간에서 거의 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알파벳의 지금 EPS나 실적이 안 좋은 핵심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실적이 계속 빠지고 있죠. 큐가 줄고
그리고 경쟁자인 틱톡이라든지 여러 매체에 공격을 당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역화로 유튜브가 알파벳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튜브가 우리가 많이 보긴 하지만 틱톡도 많이 보고 그러면 이제 광고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주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유튜브가 빠지면서 모기업인 알파벳이 유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에어는 1분기 매출과 EPS가 예상을 상회했죠. 시간에서 한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저라고 우리 이제 클라우드를 에이저라고 부르는데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샀고 매출이 QoQ 전 분기 대비 46%나 증가하는 그러한 놀라운 실적을 보이면서 그나마 마지막 그 패닉 장세에서 마지막 희망적인 모습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4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비 8.6%나 감소하면서 석 달째 하락을 했죠. 미국 2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도 연율로 19.8%나 상승하면서 역대 세 번째 상승률을 보였다. 주택가격은 오르고, 그렇죠? 주택 판매는 감소를 하고 이러한 숫자가 서로 엇갈리게 나오는데 연관이 있죠. 네, 주택 판매가 감소하면서 주택가격 지수는 떨어져야 되는데 오르는데 이제 시차를 두고 가격 지수가 하락을 하겠죠. 네, 이러한 모습들이 미국 시장의 오늘 아침에 보는 주요 키포인트입니다. 반면 미국 금리는 크게 하락했죠. 네, 2년짜리는 10bp나 하락했고 5년짜리는 8bp, 10년짜리는 6.8bp, 4년짜리는 4.2bp 하락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년과 10년의 스프레드는 24bp로 굉장히 많이 줄어졌네요. 우리 얼마 전만 해도 34bp에서 37bp까지 봤는데 24bp로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TI 한번 봅시다. 뭐 WTI는 당연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중국이 다시 뭐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살짝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102.67달러. 테슬라가 12.18% 하락을 했네요. 대체 올해 앨런 머스크 성님 이거 대체 행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대체 당신 때문에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나는 왜 그렇게 저렇게 트위터라는 저것에 집착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25억 달러를 빌려야 되는데 전부 은행 차입으로 빌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담보로 맡겼는데 테슬라 주가가 500달러로 떨어진다면 만약에 떨어진다면 마진콜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담보가 부족한 현상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니 물론 자기 부분들 돈을 빌려서 메꿀 수는 있지만 왜 이렇게 저는 트위터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향후 어떻게 키울지 참 고민스러운데 1년에 뭐 에비타가 67억 달러 정도라는데 이것보다 하루에 잃은 게 이것이 한 4배, 5배를 식총에서 빠진 거죠. 이러한 것들이 정말 큰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물론 테슬라가 장사가 안 돼서 빠진 게 4월 6일 날 발표된 실적은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머스크 행님의 헛짓거리로 표현은 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빠지는데 이게 국내 2차전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궁금하면서 걱정스러운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저를 좀 충격으로 몰아뜨린 UPS의 주가 하락이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죠. UPS는 비대면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대면으로 SNS에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SNS로 주문을 하면 UPS가 배달을 해주는데 이러한 UPS도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유가 상승과 비용 상승이 이러한 것들을 가격 증가를 크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적이 안 좋으면서 빠졌다는 거죠. 이러한 비대면의 수혜주마저도 무너지는 거, 알파벳이 무너지는 거, 이런 비대면들이 무너졌다는 거죠. 대면 쪽에서 성장이 나오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숫자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 애매한 상황, 이러한 것들이 미국 기업들의 현재 실적인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인 거죠. 그럼 미국 기업들이 발표하는데 보면 대부분 매출 Q는 느는데 비용이 상승해요. 이 비용 상승의 핵심은 전부 연료비와 인건비라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기업 실적이 희석화되는 이러한 모습이 현재 주가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3.74% 하락을 했는데 장이 끝난 장에
장외 시장에서는 1%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출이 493.6억 달러, EPS는 2.22달러, 시장 1.10달러를 예상했는데 더 잘 나온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선방이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어제 미국의 모든 섹터들이 다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엑스모빌을 보십시오. 0.04% 플러스 나타내죠. 에너지 섹터만 플러스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공 이런 것들은 6% 7%씩 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오픈도 빠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SNS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이커머스도 빠지고 오직 커머더티 관련된 엑슨모빌 같은 일부 섹터만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애플렉님도 어제 3.73%나 하락을 했네요. 156.80. 1분기 애플 판매량이 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지난주부터 나왔죠. 이게 어제 주가를 하락을 시켰고 오늘도 애플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5.6%나 빠졌네요. 네, 전체적으로 뭐 그래픽 카드, GPU 이런 것들이 잘 팔리지 않죠. 네,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은 엔비디아도 당연히 유탄을 맞는 게 확실하죠. 마이너스 5.60. 200달러 이하에서는 매수 영역이라고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입이 부끄러울 정도로 가격 하락이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TSMC도 3.48% 하락해서 100달러가 깨지서 92.89달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4.34%는 하락했네요. 67.08달러.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적으로 안 좋을 것 같다는 것은 이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블록스는 8.23%는 하락해서 31달러까지 하락했네요. 메타버스 지속적으로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5.53% 하락해서 4만 달러가 깨졌네요. 37,978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어제 오르다 오늘은 마이너스 11.44%나 하락하는 그러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숨이 나올 정도의 그러한 부정적인 뉴스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사는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 운영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두 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를 대체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뭘 팔고 뭘 사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아침입니다. 우리 시장도 충격 속으로 들어갈 것으로는 당연하죠. 금일 아침 미국발 하락은 국내 주식시장을 충격 속으로 몰고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반등을 모색해줄 여지가 부족한 그러한 상황인데, 과연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출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매우 궁금한, 그러면서 걱정된 아침입니다. 하락의 깊이와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이제 강가나 있는데 물에 빠졌을 때 강속 깊이를 모를 때 가장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이치와 동일하게 지금 주식시장이 그러한 상황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이 단순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질문. 제가 오늘 아침 3시부터 일어나서 여러 가지를 보고 정리를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와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해서 퀘스천을 해놓고 답을 쓰는데 30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대체 뭘 어떻게 써주는 게 맞느냐? 내 운영 경력 30년 경험으로 대체 뭘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맞느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그 결론은 30%의 현금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눈을 깍 감고라도 30%의 현금 마련은 꼭 필요하다. 그 이유는 추가 하락이 전망되는데 그 추가 하락은 수급 측면에서 나타나죠. 이제부터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손실이 손실을 부르는, 그렇죠. 이러한 특히 우리나라의 신용으로 물건을 주식을 산 분들의 그러한 공포스러운 환매수라고 해야 되나? 다시 돈을 되갚아주는 그러한 과정. 이게 물고 물려서 나타나지 않을까. 2600이 깨지면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금 30%에 대한 것들은 무조건 강조를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논리는 이제 와서 추가 투매 물량이 쏟아질 것이 있다면은 이제라도 30% 현금은 필요하다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다고
꼭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악재가 이제 다 쏟아졌죠. 그리고 5월 5일에서 6, 7일 뭐 이렇게 FOMC가 있고 50% 금리를 올리고 한 번 더 올리고 이 정도면은 오히려 시장에서 어떤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반등할 확률은 높아 보이는데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현금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기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여러 번 말했지만은 우리 돈 빌려서 신용했던 사람들의 반대 매매, 이 반대 매매가 쏟아질 확률, 이것을 해서 2,500까지도 내려갈 그 두려움이 오늘 시장의 공포감으로 엄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크게 결론을 이렇게 단조사하게 내고 중간중간에 우리 카페에는 제 생각을 정해서 여러 번 또 중간에 코멘트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뭐 운영 30년 하면 뭐합니까? 이럴 때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아무 대책이 없는 현금 마련이나 이게 대책입니까? 하지만 이런 단순한 대책도 어떻게 보면 대책일 수 있는 이거 이해는 여러분들이 해드릴 말이 없다는 게 정말 아주 자괴감을 느끼는데 오늘 너무 한숨만 쉬지 마시고 좀 견뎌봅시다. 모든 악재가 다 쏟아지는 끝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강도가 가장 강하고 더 추락할 것 같은 공포감,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갈 땐 그 공포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견디는, 보스들은 견디시는 거죠. 네. 공포의 사고, 희망의 때 팔아야 한다는 그 영원한 진리가 생각나는 그런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의 멋지고 화이팅 넘치는 하루를 응원해 봅니다. 저도 밥 잘 먹고 커피 여러 잔 잘 마시고 또 회사에서 동료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 어려움을 한번 극복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힘든 하루지만 잘 견디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